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현대로템이 또 한 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슈까지 살펴보고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이었죠. 미국 증시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금리를 0.5% 인하한 다음 날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수치를 보이게 됐는데요. 이 다우 지수와 S&P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또 투자자들이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금리 인하 발표했을 때 불확실성이 조금 있기도 했지만 하루 뒤 시장이 연준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했던 거를 경기 부양 의지로 해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건 이제 경제가 약간 침체 위협이 겪고 있을지라도 이 연준의 적극적인 정책이 막아줄 수 있겠다는 낙관론이 확산됐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는 특히 기술주나 성장주한테 유리한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 수익의 할인율이 또 낮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이 방산업체에 대한 이슈도 쏠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K방산에 대한 주목, 이런 수주 실적이 높게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요, 흔히 환율이나 뭐 대외 리스크를 넌지시 생각을 하곤 하는데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 환율과 대외 리스크는요, 방산업체 투자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요. 일단 이 환율 변화는 되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도 방산업체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방산업체는 대부분 수출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현대 로템이 동유럽과 중동 국가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에 또 수출이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원화 약세를 보이게 되면 기업들이 해외 수출하는 무기나 장비 가격이 경쟁력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제품을 더 경쟁력 있게 팔게 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를 갖게 되고요. 또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는 만큼 아무래도 방산 수요도 계속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이 K방산의 수출 기회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보통 이 방산업체들이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방산업체들은 한 번 계약을 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매출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한 번 확보한 대형 수주 계약은 몇 년간 매출을 계속 보장해주는 그 단단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 변동이나 정치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이게 골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방산 수출을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방산업체들한테는 유리한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도 더해지면서 환율이나 대외 리스크로 인한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이 장기간과 대규모의 수주가 단단하게 방어를 하면서 이 변동성과 변수를 다 감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K방선이 승승장구하는 와중에 오늘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오늘 거래량과 함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대 로템인데요. 보게 되면 이 매매 동향이 일주일 정도의 분량을 보게 되면 개인이 매수세가 강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한, 그리고 또 더불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 로템의 지금 수주 계약과 함께 이 성장 가능성, 실적 개선의 가능성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지고 있고, 워낙 또 K방산에 대한 수출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또 의외로 또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 완전히 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환율 변동성, 외국인의 수익성에 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요인 때문에 이런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움직임의 이유. 단 한 가지 강력한 이슈는 바로 오늘 이 이슈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수출 계약, K2 전차 수출 현황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로템이 22년에 8월 폴란드랑 4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K2 전차를 수출 계약을 했었죠. 거기에 따라서 2025년까지 180대를 납품할 예정인데요. 2022년에는 10월 출고가 돼서 12월에 폴란드에 도착을 했고, 23년에는 28대를 납품을 했고, 올해 3월에도 18대가 추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38대랑 또 내년에 96대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니까 이 수주 양은 또 어마어마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외 시장, 그리고 앞으로 이 K 방산이 멀리 뻗어나가기 위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현대 롯데는 워낙 잘 나가고 있지만 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만큼 국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이 또 이어져야 할 텐데 국내 상황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대한 대비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선 MRO에 대한 산업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MRO는요,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방산 수익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방산 시장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또 이 유지, 보수, 정비 산업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민간이랑 협력의 필요성이 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방산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랑 협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MRO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군의 전투 상태도 높이고 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도 협력을 도모하면서 이 사이즈를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국내 MRO 산업이 좀 미비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뭐 항공기나 유지보수를 대부분 해외에 맡기고 있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국내 기술과 공급 능력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채우게 되면 이것들은 또 유지 보수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을 보완시키면서 기업적으로도 더 내재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현 상황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이런 첨단 장비가 또 증가를 하면서 정비 자체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RO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기업들이 MRO 관련 기술을 또 갖추고 정부의 또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MRO 산업이 또 활성화된다고 하면 현대로템에도 또 직접적인 수익 구조원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MRO 서비스 자체는 방산 기업에게 또 장기적인 수익원으로 제공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이런 개발한 무기 체계나 유지보수 정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더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또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이 MRO 관련 기술을 또 확보를 하게 되면 이 경쟁력 차원에서도 해외 시장에 있어서 더 장기적으로 더 빠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략적인 파트너십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MRO 산업 발전이 정부랑 민간 간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현대 로템도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여러 방산 산업에 대한 시야를 조금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현대로템의 확실한 이슈, 확실한 이유 있는 움직임 덕분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확실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현대로템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또 발빠르게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